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팀입니다. 미국 증시가 엄청나게 올랐는데 우리 증시는 글쎄요.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나쁘진 않았지만 생각했던 것만큼 잘 가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잘 가지 못했던 것 같고 코스피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하락 반전하면서 지수도 생각만큼 그렇게 만족할 만큼 가지는 못했고요. 코스닥이 오히려 아주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오늘 2차 전지들이 아주 강한 흐름이 나왔고요. 미국에서는 반도체가 어마어마한 흐름이 나왔는데 우리는 반도체들이 좀 장중에 눌렸습니다. 시작할 때 오전에는 좋았는데 장중에 눌리는 흐름이 나왔고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금융 투자의 그 태도 변화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료가 소멸됐다 이거죠. FOMC에서 너무 좋은 그 비둘기파적인 멘트가 오늘 나왔는데, 파월이 9월 금리 인하를 검토하고 있지만, 뭐 두 단계 인하까지는 아니더라도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9월 금리 인하가 거의, 그동안에 시장이 예상을 하고 있었지만, 확실한 어떤 이제 눈앞에 바로 다음번 FOMC인데 여기에서 금리를 인하할 거라는 그 확신의 그러니까 확언을 들은 거죠. 그래서 오늘 좋은 흐름을 기대를 했는데 생각보다 못 가는 그런 어떤 상황이었습니다. 뭐 일단은 일본 증시가 좀 안 좋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코스피 대형주들의 흐름이 좋지 않았고 반대로 코스닥은 대형주들의 2차 전지 바이오 포함해서 대형주들의 흐름이 아주 좋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 분위기를 이렇게 예상한다는 게 상당히 어려운데 지금 분위기는 어려운데 일단 금리가 인하된다는 걸 우리가 알았으니까 9월 18일 날 있거든요. 9월 18, 19에 있는데 이 다음번 FOMC가 열릴 때까지 한 달 반 정도가 증시 지금 최근에 눌렸던 증시 그 흐름이 다시 상승세로 전환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전망을 조심스럽게 해보고요. 지금은 2차 전지도 마찬가지고 뭐 반도체도 마찬가지고요. 지나치게 빠졌다는 느낌이 드는 종목들, 업종들이 있으면 매수를 하고 이 보조지표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 하는 것들 지금 좋은 뭐 시장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리고 좀 과하다 싶은 종목들은 수익을 실현해서 어쨌든 들고 가는 게 좋다. 그러니까 수익을 실현해 버리는 게 좋다. 지금 상황에서는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반면에 너무 지나치게 저점에서 산 종목들이 이제 어느 정도 좀 반등을 해서 수익이 나왔을 때 또 너무 일찍 자르는 것도 좀 경계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되게 어렵죠. 그런데 지금 이제 시장에서 흐름을 계속 보면은 순환매 계속 돌아가고 있죠. 그러면서 저점에 지금 2차 전지가 좀 빠져 있다 보니까 오늘 같으면 올랐고 또 최근에 바이오들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또 주춤하고 뭐 이런 상황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이거를 이제 너무 이제 장기로 가져간다든가 어떤 특정 업종이나 종목에 치우친다든가 이런 것들만 좀 경계하고 우상향을 할 거라는 것에 좀 인정을 하고 투자를 하면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일단은 어제와 똑같이 삼성전자, 알테오젠, 에코프로, BM 세 종목을 그대로 오늘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 분위기를 먼저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633종목 올랐고요. 251 종목이 빠졌습니다. 굉장히 좋았죠. 오른 종목이 2배 넘게 많았으니까. 근데 코스피 지수는 0.25%밖에 못 갔고요. 코스피 100은 오히려 0.07% 하락을 해서 대형주가 좋지 않았고 또 오른 종목은 조금 올랐고 빠진 종목은 많이 빠지는 그런 흐름을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은 1186종목이 올랐고 387종목이 빠졌습니다. 1.29% 올랐고
코스닥 150이 1.46% 올랐으니까 대형주들이 흐름이 좀 더 좋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코스피, 코스닥 모두 외국인이 샀는데 코스피는 기관이 팔았고요. 특히 금융투자가 팔았고 코스닥은 외국인 기관이 양매수가 들어왔는데 금융투자가 샀습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융투자가 FOMC 지나가면서 코스피 대형주들을 팔고 코스닥을 매수하는 그런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양쪽 시장의 분위기는 금융투자에 따라서 달라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선물지수 0.4%대 상승 중입니다. 오늘도 이제 좋은 흐름이 예상이 되고요. 미국 시장은 오늘 일본 증시가 2.49% 하락하면서 크게 좀 빠졌고요. 자, 원달러 환율이 0.21% 내려서 1366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국제유가는 4% 넘게 급등하면서 77달러 후반 기록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지금 중동 정세가 심상치 않다 보니까 국제유가가 좀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어제 미국의 9월 금리 인하 기대감 확대 및 해외 증시 강세 등으로 상승 출발한 뒤에 장중에 원화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이틀 연속 상승했다 이런 분석이 나왔고요. 코스닥은 어제 나스닥 상승 등의 영향으로 기관 외국인의 동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1%대 상승했다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코스닥은 9월 금리 인하 가시화 및 빅테크 반등의 상승 마감 이런 제목으로 비둘기파적 FOMC 결과 속에 상승 출발한 코스닥 지수가 알파벳, 테슬라 등 기술주들의 실적 호재 소식에 빅테크 이익 우려를 잠재우며 1.29% 상승했다는 분석이 나왔고요.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를 기반으로 출판 매체 복제 및 금속 등이 강세를 보인 가운데 구리 가격 급등으로 인해 전선주들이 급등했다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자, 시총 상위주들 보겠습니다. 일단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파란불 켰고요. 셀트리온과 삼성물산이 2%대 하락했고 반면에 삼성 SDI가 4%대, 포스코홀딩스가 3%대, LG에너지솔루션도 3% 가까이 올랐습니다. 코스닥 보면은 셀트리온 제약이 8%대 하락을 했는데요. 셀트리온 관련된 그 말씀을 좀 오늘 드릴까 하다가 일단 어제 분석을 해드렸던 종목들을 오늘 하고요. 혹시 신청을 해주시면 내일 정도에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셀트리온하고 셀트리온 제약 합병을 이제 타당성 조사 비슷한 걸 오늘 이번 달부터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셀트리온 쪽에 이제 셀트리온과 제약의 합병 이슈가 나왔는데 셀트리온의 소액주주들이 제약과의 합병을 반대하고 있다. 왜냐하면 그 합병 기대감 때문에 셀트리온 제약이 지나치게 많이 올랐다. 실적이라든가 실제 가치에 비해서 너무 올랐다고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고평가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반대한다. 이런 이제 그 입장이 나왔고 만약에 셀트리온 소액주주들이 60%가 넘는데 지금 반대를 할 경우 합병에 실질적으로 되게 어렵죠. 나중에 그 매수권을 사려면 회사 측에서 돈 엄청 많이 들여야 되기 때문에 좀 미뤄지거나 계획이 좀 틀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어떤 합병의 걸림돌 이런 것들이 나온다면 기대감으로 많이 올랐던 셀트리온 제약이 주가가 좀 빠질 수 있는데 오늘 8%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10만 원이 무너지면서 단숨에 9만 원대 초반까지 밀려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HPSP가 2%대 하락. 그리고는 나머지 그 대형주들 다 괜찮았는데요. 특히 엔캠 5%대, 리가캠바이오 4%대, 실리콘2 3%대 올랐고 에코프로들도 올랐습니다. 알테오젠도 올랐죠. 자, 업종 보면은 코스피는 철강금속이 오랜만에 좋았는데요. 키스코홀딩스와 세아베스틸 지주가 또 조일 알미늄까지가 5%대 올랐고 동일제강, 이구산업, 대양금속, 포스코홀딩스, 대창까지가 3%대 상승이 나왔습니다. 반면에 통신업이 제일 안 좋았는데 KT가 2.76% 하락을 하면서 이런 흐름 나왔고 SK텔레콤도 좀 하락했네요.
반면에 코스닥은 출판 매체 복제 업종이 제일 좋았는데 오브젠 상한가, 넥슨 게임즈 21%대, 셀바스 AI 17%대 이런 식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제가 이번 분기 실적 기대주 리스트 드린 거 보시면 넥슨 게임즈라든가 셀바스 AI라든가 여기 이 밑에 쭉 중간에 내려가다 보시면 제가 드렸던 종목들이 눈에 띄실 텐데 그러니까 지금은 업종별로 와 뭐 이렇게 가네 또 내일은 또 다른 업종이 가네 그 업종 내에서 움직이는 종목들은 실적 기대감이 반영되는 종목들이에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보시고 부지런히 잡으시고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지금 계속해서 그 놀라운 어떤 정확도로 놀라운 속도로 다음 분기 실적 기대주들이 계속 돌면서 업종 내에서 상승하고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은 어제 올랐던 비금속이 오늘은 혼자 빠졌네요. 강동 CNL 2%대, 서산 1%대 하락이 나왔습니다. 자, 코스피 의약 상승 종목을 보겠습니다. 3일제약이 11% 정도 상승이 나왔네요. 그리고 현대약품과 녹십자가 8%대 올랐고요. 빠진 종목 유한양행과 셀트리온이 2%대 하락했습니다. 오늘 대형주들이 좀 좋지 않았고요. 코스닥 제약 상승 종목은 비보존제약과 하스가 20%대, 알리코 제약도 13% 정도 올랐고요. 빠진 종목은 셀트리온 제약이 제일 많이 빠졌고 8.37%, 사마제약이 5% 하락했습니다. 공매도 거래 대금 상위 종목 보니까 코스피는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포스코홀딩스, 포스코퓨처엠, 삼성전자 순이었고요. 코스닥은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엔캠, 리노공업, 넥슨게임즈 순이었습니다. 공매도 거래 비중이 높았던 종목들을 보면 코스피는 신도리코, 대원강업, 유화증권, W게임즈, 미원화학 순이었고요. 코스닥은 네오위즈 홀딩스, 넵튠, 컴투스, 로보티즈, T로보틱스 순이었습니다. 오늘 제일 먼저 보여드릴 그 내용 차트 하나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나스닥 차트예요. 나스닥 차트가 지난 4월에 급락할 때는 121선까지 밀렸다가 반등을 했는데 이번에는 121선보다는 위에 있는 61선의 지지를 정확히 받고 돌아섰습니다. 그러면서 단숨에 11선을 회복했습니다. 11선을 뚫고 올라왔어요. 그래서 지금 나스닥은 다시 이제 하락세를 딛고 아마 다시 18,500포인트 언저리까지 올라가서 더 뚫고 더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의 패턴이 계속 그렇게 됐고 9월에 금리 인하 시그널 오늘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21선 18,000포인트 17,900대 후반쯤에 있는 21선 부근에서 조금 그 속도가 늦춰질 가능성은 있겠지만 어쨌든 17,900대 언저리 거의 18,000 가까이 21선까지 일단 1차 올릴 거고요. 그 다음에 2차로는 지난번 뭐 올랐다 내렸다 이제 좀 어떻게 사이클 반복하면서 올라가겠지만 18,500 부근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좀 엿보이는 그런 흐름이 나왔습니다, 오늘. 그리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인데 역시 지난 4월에 121선 부근에서 이제 지지를 받고 반등을 하더니 이번에도 121선 부근에서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거의 정확하게 121선 부근에서 나왔고 추세선을 쭉 이어보면 작년 10월, 11월에 바닥 부근하고 쫙 이어지면서 이제 상승 반전하는 그런 계기가 됐다. 상승 반전이 나올 수 있다. 이게 이제 상승 추세로 연결될 가능성이 좀 엿보이지 않나 이렇게 보고요. 자, 지금 이제 그 FOMC 이번 결과 발표를 하는 이제 파월이 9월에 기준금리 인하가 당연히 논의될 수 있다는 그런 입장을 내놓으면서 시장이 이제 미국 시장이 아주 뭐 그 환한 진짜 그런 그 증시에 정말 뭐 훈풍이 뭐
들어왔습니다. 2% 넘게 올랐고 아까 보신 것처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7% 넘게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려할 만한 또 이제 경계할 만한 그런 소식은 이스라엘 이번에 이란에서 하마스 지도자를 암살한 것 때문에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 확대 우려가 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란 최고 지도자가 이스라엘에 대한 뭐 공격을 뭐 지시했다는 등 뭐 그런 소식들이 나왔고, 여기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그 네타냐후 총리가 굴복하지 않겠다 뭐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사실 좀 여러 가지 우려가 되죠. 여러 가지 우려가 되고, 여러 이제 찬물을 혹시 증시에 상승세, 상승 추세 이런 것들에 찬물을 끼얹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이제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뭐 우리가 어떻게 뭐 제어하거나 이럴 수는 없지만 좀 그 예의주시하면서 좀 볼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확전이 되고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증시, 세계 경제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는 그 지역이 그렇잖아요. 중동의 지역이. 그래서 국제유가 흐름이라든가 외신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자세히 그 볼 필요가 좀 있을 것 같고요. 자, 오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전자, 알테오젠, 에코프로, BM 세 종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삼성전자 리포트가 여러 개가 나왔는데 그 중에 뭐 제목부터 해서 아주 좋은 흐름이 나온 KB증권의 왕의 귀환 발음이 어렵죠. 왕의 귀환이라는 제목이 달린 리포트를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 주가를 13만 원으로 일단 올렸고요. 13만 원, 지금 8만 원대 초반인데 13만 원이라는 것은 한 60% 넘게 올라갈 거라는 전망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반기에 코스피 최선호주라고 제시를 하면서 지금 3분기에 삼성전자는 지금까지 나왔던 여러 가지 우려들이 빠르게 기대로 전환하는 그런 구간으로 판단이 된다. 그래서 하반기 최선호주로 제시를 한다. 이런 이제 내용이 달려 있고요. 그 다음에 하이투자증권에서는 아까 KB는 13만 원을 제시하면서 아주 좋은 내용이었는데, HBM의 경쟁이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목표 주가를 97,000원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물론 지금 8만 원대 초반이니까 아직은 대략 한 20% 정도의 그 추가 뭐 수익을 노려볼 수는 있겠지만, 목표 주가 자체를 하향 조정한다는 것은 좀 이 주가에 대한 전망을 쪼그라들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좀 안 좋은 내용이 그 제목이 달려 있지만 그런데 그 삼성전자에 대한 내용을 보면은 올해까지는 SK하이닉스의 공급량만으로는 필요 물량을 채울 수가 있었던 엔비디아가 내년에 수요 증가에 대비해서 이 HBM, 삼성전자의 HBM3E에 대한 구매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또 좋은 내용을 또 달아놓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는 오늘 여러 리포트들 중에 목표 주가가 9만 원대와 13만 원대까지 의견이 완전히 갈리는 리포트가 나왔고요. 수급을 보면 오늘 기관이 106만 주를 덜어냈습니다. 외국인은 33만 주 정도를 샀는데, 특히 금융투자가 140만 주 넘게 팔면서 삼성전자 주가를 떨어뜨렸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투의 오늘 태세 전환에 따라 좀 엇갈렸다. 어제는 금투가 55만 주, 56만 주 정도를 샀잖아요. 오늘은 140만 주 넘게 팔면서 삼성전자 주가를 끌어내렸다. 이게 차이가 있고요. 시간에는 0.36%, 300원이 빠진 82,800원을 기록했습니다. 일봉 차트 보면 바닥에 60일선을 이제 저점으로 해서 반등이 나왔다가 오늘 시초가가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만 장대 음봉을 만들어내면서 다시 21선 밑으로 이제 내려왔습니다. 어쩔 수 없이 좀
그 약한 구간을 지날 수밖에 없고 뭔가 시장에 또 그 반등이 필요하다. 근데 지금 오늘은 철저하게 금융 투자의 짧은 그 태세 전환 때문이기 때문에 수급이 약간 돌아서면은 내일이라도 다시 반등을 할 가능성이 높죠. 근데 삼성전자는 어쨌든 바닥이 지금 61선 8만 원대 초반, 한 8만 한 1,000원쯤 되겠는데요. 8만 원대 초반 부근까지 밀리면 계속해서 반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83,000원이라는 가격대는 삼성전자를 뭐 팔만한 팔 필요가 없는 그런 가격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제 생각에는 갖고 계신 분들은 홀딩, 매수하고 싶은 분들은 여기서 약간 더 주가가 밀리면 그때는 매수를 적극적으로 고려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알테오젠입니다. 알테오젠 오늘 외국인은 매도를 매도 그 량을 줄였고 기관은 매수를 했지만 매수세가 크지 않았다. 그런데 다만 금융 투자가 매수를 해주면서 주가는 올랐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금융 투자의 매수가 시장의 어떤 종목들 간의 차이를 좀 만들어낸 그런 하루였다고 봅니다. 그래서 금융투자의 매수가 이어지면서 4,000원 올렸고요. 시간에는 0.47% 1,500원이 빠져서 31만 7,500원 기록했습니다. 자, 일봉 보면 어제 32만 8,000원대까지 그저께죠. 최고 찍고 지금 다시 또 횡보하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32만 원을 놓고 하고 32만 원 실제로 찍기도 했는데 31만 9천 원에 이제 마무리를 했고요. 결국 33 정도를 고점으로 단기적으로 또 약간 횡보할 가능성도 좀 열어놓고 봐야 되겠다. 목표가 37만 원 정도 제시를 저도 말씀드렸고 또 증권사 리포트 하나 보여드렸었는데 목표 주가 37만 원대는 뭐 그대로 유효하게 가져가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역시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냥 홀딩하면 좋을 것 같고 아직은 여기서 조금 더 조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뭐 추가 매수를 서두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조금 조정이 나오거나 단기적으로 눌림목이 나와서 어느 정도 뭐 5일선이라든가 11선 부근까지 단기적인 이 약간 조정이 나온다면 그때 매수를 고려하자 이런 정도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 에코프로 BM인데요. 오늘도 에코프로 BM 리포트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IBK에서 나온 거를 하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V 빼고 전부 회복세 이런 제목으로 목표가 투자 의견 옆에 왼쪽에 보시면 목표가가 17만 원입니다. 그럼 지금 현재 가격이 31일 기준으로 17만 9,900원이었는데 목표 주가를 17만 원으로 제시한다는 건 사실상 매도 의견이라고 봐야 되겠죠. 투자 의견은 중립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중립이에요. 자, 에코프로 BM 2분기에 EV 전기차로 가는 양극재 출하 감소 영향을 받았다. 그리고 3분기에도 불확실한 하반기가 지속될 것이다. 결국에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증권사들의 예상 이제 컨센서스 이런 것들을 보면 4분기 정도 돼야 회복이 될 겁니다. 3분기까지는 좀 불확실하다. 이거는 이어진다는 거죠. 근데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그 3분기의 실적 기대, 그러니까 실적이 좋지 않다는 거를 알고 있어요. 그런데 2분기처럼 그런 어마어마한 뭐 최악의 실적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2분기에 이미 최악의 구간을 지나갔기 때문에 3분기에 실적이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 좋지 않은 실적의 폭이 시장이 이번에 2분기 때 겪었던 그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마이너스 전년 동기 대비 한 30% 정도 줄 걸로 보이는데 물론 안 좋지만 그 정도는 마이너스 90 몇 퍼센트 이런 거를 겪었기 때문에 웃으면서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런 것들이 오늘 주가 상승으로 이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바닥을 지났구나. 그래서 금융투자가 오늘 대거 산 겁니다. 그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수급을 보면 실제로 금융투자가 11만 8천 주 샀고 기관이 13만 주 샀는데 외국인과 개인은 팔았습니다. 그러면서 주가는 18만 5천 원대까지 반등이 나왔습니다. 시간에 볼까요? 0.7% 1,300원이 빠졌습니다. 18만 3,800원 기록했고요. 자, 에코프로 BM 일봉 보면 여전히 뭐 어떤 전망을 할 수 없습니다. 그냥 암울할 뿐입니다. 바닥을
계속 기고 있고요. 노란색 21선을 돌파하지 못하고 21선에 닿으면 하락, 21선 밑에서 그 과매도 신호 나오고 그러면 반등, 이런 식으로 아주 약하게 약한 하락세 또는 횡보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직은 어떤 의미 있는 반등이 나오거나 그런 게 전혀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지금 선물지수 보면 다우가 64포인트, S&P 500이 20.75, 나스닥은 83.25포인트가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이제 미국 시장 개장까지 1시간 40분 정도 남았는데요. 지금 잠깐 보면은 다우가 16포인트, S&P 500이 다우가 15로 좀 내려왔네요. S&P 500이 28.5, 나스닥이 126. 그러면 나스닥이 상승세를 크게 키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미국의 나스닥이, 미국의 대형주들이 또 좋은 흐름이 나온다면 내일 우리 시장은 오늘 조금 경계했던 그런 부분들을 다시 상승으로 돌릴 가능성을 좀 엿볼 수 있지 않을까, 상승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